이번 영상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교과서는 56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개의 나라,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이 네 개의 나라는 모두 공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나라는 각각 다르지만 또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발전된 네 나라의 특징들을 오늘 그 시작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5가지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수나라의 멸망까지 중국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방금 선생님 말한 대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서 4개의 나라,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 4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게 될 건데, 자,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명칭, 시대의 명칭들이 나타나죠. 자, 이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요 위진 남북조라고 하는 요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아는 것, 그리고 수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수나라의 간단한 특징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알아보죠. 위진남북조 시대. 자, 위진남북조 시대를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단원에서 배웠던 중국의 한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한 나라가 망할 때 봤던 하나의 큰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노란색 노란색 수건을 맨 요 아저씨들이 보이죠. 황색 수건을 맨 도적들, 황건적의 난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영웅들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계속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어떤 시대가 되었다 배웠냐면 삼국시대가 되었다 배웠습니다. 침착맨의 삼국지에서를 선생님이 소개하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다시피 5시간짜리라서 굉장히 길어요. 시간이 된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라도 한번 시간 될 때 들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삼국지 어떤 시대였는지. 자, 이 안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라든지 조조, 손권의 이야기. 근데 우리 역사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 큰 시기가 어떤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삼국시대에서는요. 여기 한이라 써 있지만 촉 그리고 오라고 하는 위, 촉, 오 세 나라가 함께 있었던 시대였어요. 자, 여기 이 중에서 결국 하나의 나라가 이 다른 나라들을 통일하고 멸망시키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위나라였습니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총나라, 오나라를 병합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 아까 선생님이 이 이름만 알아도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다고 했어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라면 그냥 선생님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위초고라고 하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밑줄치면서 봅시다. 위촉오 중에서 위나라가 있었고요. 이 위나라가 위진남북조의 위가 되고요. 이 위나라를 이어받은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리고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가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세우고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진나라가 되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위나라, 진나라가 되는 거죠. 자, 위진 남북조의 위진은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자, 위진남북조 중에 위진을 봤고요. 자, 그런데 이 진나라에서 왕실의 내분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애들이
있었으니 걔네가 누구냐면 유목민족입니다. 중국 위쪽에서 살던 유목민족들이 진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5호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중국으로 쳐들어왔던 5개의 유목민족 오랑캐란 뜻이고요. 5개의 오랑캐, 오랑캐. 그리고 얘네가 세웠던 16개의 나라, 16개의 국가들 16국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중국의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5호 16국이다. 자, 그런데 우리 5호 16국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은 그냥 북쪽의 유목민족들이다. 북쪽에 세운 왕조다 해서 북조라고 배울 거야.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북조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진나라 어떻게 쳐들어와 가지고 얘들 도망갑니다. 내려가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세운 왕조 남조가 되죠. 그래서 남쪽에 세운 왕조와 북쪽에 세운 왕조가 함께 있는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위나라가 있었다가 진나라가 있었다가 북쪽에서 유목민족도 쳐들어오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북조 남조 남북조 시대가 펼쳐졌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나라 이름들입니다. 그냥 위나라, 진나라, 남북조 시대. 자, 이런 시대였어요. 여기 위쪽에서 살던 유목민족들이 밑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의 북쪽 지역, 요 지역을 장악하고 북조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장안이라고 하는 요 도시에서 있었던 사람들 여기 내려가서 남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되었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위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북쪽에서 유목민족 쳐들어왔네. 5호 16국이라고 했지만 요 시대를 다 북조라고 불렀고요. 자, 진은 내려갔어. 동진이라고 하지만 이 시대는 남조죠.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위나라, 진나라가 여기 있었다.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다? 유목민족이 쳐들어왔다. 유목민족은 어디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그래서 북조를 세웠다. 원래 있었던 진은 어디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남조를 세웠다. 자, 여기까지가 위진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도 결국엔 통일됩니다. 남조와 북조를 통일하게 된 나라는 어디였냐면 수라고 한 나라가 되었죠. 수나라. 자, 이제 수나라로 넘어갑니다. 자, 남북조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었던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자, 이 수나라는 이 통일된 제국, 엄청나게 큰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대요. 자, 우리 이거 여러 번 봤다. 중앙 집권 체제란 누구의 힘이 센 거다? 누구의 권력이 강한 거다? 황제의 권력이 강한 거다.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삼성육부제란 이런 겁니다.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어? 황제가 있고요. 이 황제와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 높은 기구가 3개가 있었어. 근데 그 세 개를 모두 성이라고 부른 거야.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라고. 그래서 이 3개의 성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운영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6개의 부를 두어서 운영되었다.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호의 병영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있었다. 자, 이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이 결국 누구에게 힘이 강한 거다? 황제에게 힘이 강한 거다. 중앙 집권 체제다. 여기 밑에 있는 중서문화 상서성, 이호의 병영공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한국사를 하게 되면 다 외우게 될 거니까 지금 벌써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됩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삼성 육부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결국 삼성 육부제는 뭐였어? 중앙 집권 체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때부터 실시된 게 있었으니 과거제였습니다. 과거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한마디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결국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선발 시험, 공무원 채용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관리 선발 시험인 과거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이게 중국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진행되었던 시험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진행했다가 대운하를 건설했대요. 우리 대운하라고 하는 걸 이제 볼 텐데 대운하는요 인공 강입니다. 인공적으로 강을 만들었대. 왜 만들었을까? 인공적으로 강을 만든 이유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운송 수단이야. 자,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가 뭐 배달시켜 먹거나 할 때 항상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이 오죠. 이렇게 운송 수단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많은 물류가 필요하면 이렇게 차로 가죠. 근데 우리 결국엔 이렇게 오토바이나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서야? 도로가 있어서죠.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차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이런 물류 운송 수단이 있다면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다 말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사람이 지고 가던가. 하지만 이건 너무 한계가 크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배를 타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방금 봤던 수나라에서는 대운하를 만들게 되죠. 운하는 인공강이고요. 운하는 인공으로 만든 강인데 대운하라는 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지도에서 보면 항저우라는 도시부터 쭉 이어서 이런 선들이 다 대운하입니다.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붙여볼게. 자, 요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지도인데, 자, 요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이거보다 더 길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길이보다 더 긴 이 운하를 만들게 된 거야. 자, 엄청나죠? 자, 여기 교과서에 보면요. 2000km의 대운하를 건설했대요.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2000km의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6년 동안 500만 명이 동원됩니다. 엄청난 숫자, 엄청난 규모입니다. 2000km,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 정도 돼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면 이 서울 부산의 5배 정도의 길이를 해당하는 인공 강을 판 거야. 그리고 그 강에서는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을 가졌고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시기 대운하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야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방금 본 대로 엄청난 규모의 대운하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를 만든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고 엄청나게 큰 물자들도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되게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대규모 토목공사 같은 거 누가 해? 백성들이 합니다.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집니다. 아까 봤잖아. 6년 동안 500만 명이 동원됐다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 자, 그리고 나서 또 이것만 한 건 아니야. 얘네 수나라가 뭐 했냐면 고구려 공격합니다. 우리 이 당시에 우리나라 북부 지역, 지금의 북한 지역과 만주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고구려를 수나라가 정벌하게 되는데 몇 차례 정벌을 하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끌고 왔던 병력만 해도 100만 명이었어. 많게 잡으면 4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면 좋았겠지만 실패해요. 우리의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아내게 됩니다. 이때 참고로 이때 수나라를 막았던 장군의 이름이 을지문덕이었고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를 막아내게 되죠. 이거 내년에 한국사 배울 때 보게 될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했는데 그걸 막았다. 누가? 을지문덕이. 어디에서? 살수대첩으로. 요건 그냥 참고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결국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하고요. 중국을 통일하고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여러 제도를 안정시켰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대운하 건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고구려 침략이 실패하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벌어지면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봤던 요 학습목표에서 첫 번째 위진남북조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나라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배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됩니다. 우리 간단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떤 식으로 왜 이 시대를 위진남북조라 부르는지 그리고 수나라 멸망은 왜 하게 되었는지 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고생했고요. 다음 영상 당나라의 발전과 쇠퇴로 넘어갑시다.